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빼어난 미모에 집안까지 잘 살아 어머니가 살던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지금이야 은퇴하셨지만 어머니가 젊었을 적만 해도 규모 있는 기업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 여자는 대학보다는 시집이나 보낸다는 인식이 강했는데도 나름대로 의식이 깨어있으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꼭 깨어있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공부를 원체 잘했다고도 들었어요. 여자라고 대학에 안 보내기엔 아까울 만큼이요. 하지만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나중에 이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대학에 다니며 제 아버지 되는 사람을 처음 만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같은 대학생 신분은 아니었어요. 대학교 내에서 일하는 자벽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기로는 시골에서 상경했는데 배운 것도 없고 서울에 아는 인맥이고 목돈이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 젊은 나이 때부터 대학에서 자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젊고 배운 건 없어도 매너 하나는 깍듯해서 나름대로 여대생들한텐 인기가 있었대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워낙에 살던 집 아가씨나 다름없었으니까 뭐 세상에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청소부를 다 좋아하나 하면서 무시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시험 기간에 어머니가 밤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었대요. 일어나 보니 시간도 엄청 지났고 밤도 어둑어둑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순찰도 쉬던 아버지가 어머니께 와서는 아무리 공부할 게 많아도 아직도 안 가고 뭐 했냐고 밤길이 어두우니까 어머니 사는 동네까지만 같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대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전부 믿을 순 없었지만 그 추운 밤길을 혼자 가기도 무서워서 못 이기는 척 같이 걸어갔다고 합니다. 심심하기도 하고 불빛도 없이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그건 그것대로 무서우니 그동안 왜 젊은 나이에 대학에서 자빌이나 하고 있는 건지 내심 궁금했던 어머니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부감 없이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가 그동안 이 사람을 너무 무시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며 반성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밤에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어머니는 학교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인사도 하고 커피도 건네주면서 스스럼 없이 말도 붙이게 되었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없던 감정도 생겨서 두 분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어머니께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만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방해된다는 이유로요. 어머니는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를 잡을 마음조차 감히 품지 않았다고 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아예 종적을 감췄고 어머니도 실연의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인지 휴학을 하고 잠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미 어머니 뱃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하게 안 좋아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임신이었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일도 아니라서 어머니의 임신 사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금방 들통났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운 데다 똑똑하기까지 한 딸이 갑자기 휴학하겠다며 집으로 내려온 것도 이상했는데 임신이라 하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이 아빠는 누구냐고 당장 지우라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아이를 혼자나 키울 수도 없고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이 아빠에게 숨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아버지 행적을 쫓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가진 데다 부모님까지 닥달이니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어머니는 크게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뱃속에 있는 제 걱정부터 먼저 되었다고 해요. 혹시나 자기가 아파서 아이한테 악영향이 가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 혼자라도 키워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크게 몸살을 앓고 자기한테 주어진 소중한 생명을 꼭 지켜내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대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앞날 창창했던 딸이 갑자기 미혼모가 되니 분통해하고, 어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사히 제가 태어났고, 막상 제가 태어나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도 마음을 달리 먹으시고 저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손녀보다는 딸에 대한 사랑이 더 지극하셨던 건지 어머니께 차라리 저를 당신들 호적에 넣고 이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과거는 잊고 아직 젊으니까 새 사람 만나서 살라고 권유했다 합니다. 외할아버지 사업도 아직 굳건하니 선자리는 아직 줄을 섰다고요. 눈 딱 감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나 새삼 살라고 하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런 자기 부모님께 그럴 필요 없다고, 이 아이는 자기 아이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어린 나이에 애 낳은 거 하나도 창피하지 않다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어머니의 결의 때문에 외조부들께서도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예 아버지란 개념이 없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다른 아이들은 전부 있는데 나만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주눅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애당초 태어났을 때부터 없었던 존재라 그런지 상실감이나 외로움 같은 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박탈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다방면에서 신경 써주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해도 어머니는 주변에서 재혼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제가 어린데 괜히 상처 주게 될까봐 싫다는 이유로 전부 거절하셨어요. 그러던 차에 외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신 거나 다름없으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지방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뒤늦게 회사 경영에 참여했지만 경영 수업이라고는 들은 적도 없으셨고, 이사진들도 이미 자기 좋을 대로 회사 방침을 이리저리 손댄 터라 회사 내에서 어머니는 말만 사장일 뿐 입지는 아주 좁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회사의 전무 한 분이 어머니의 오른팔이 되어 회사를 소생하는 데 힘써주셨다고 합니다. 무사히 회사의 재정이 안정화되었고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 반,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다는 의리 반으로 그 전무와의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쯤 외할아버지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원치 않는 회사 일로 바빠진 어머니가 제게도 소홀해지시면서 이런저런 우울증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저 몰래 화장실에서 약을 드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어머니 나이도 고작 30대였는데 어머니도 어딘가 의지할 구석이 필요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재혼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 양아버지가 제게 인사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직 어린 제게 꽃다발과 초콜릿을 주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었죠. 저는 그 사람이 새아버지가 되는 줄도 모르고 마냥 웃으며 좋아했었어요.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다행히 두 분이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머니는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데 새아버지가 나름대로 그 상처를 잘 치료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였지만요. 새아버지는 결혼하고 얼마간은 겉으로만 봐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밖이나 어디 다른 모임에서는 늘 어머니와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제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도자기 시계를 집어던졌는데 그 시계가 부서지면서 튄 파편 때문에 발등에 입은 상처가 아직 흉터로 남아있어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를 안고 다 자기 탓이라며 미안하다고 하염없이 우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머니께서는 새아버지의 본 모습을 알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혼 생각이 간절하셨지만
재혼 후 외할아버지 회사의 경영권을 일임하고 새아버지에게만 기대어 사는 처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 전무와 재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께서도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점점 야위어 가시는 걸 보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 생각했고 전무에게 단단히 속았구나 깨달으셨다고 해요. 새아버지의 사람 좋은 웃음이나 책임감 있어 보였던 태도는 다 가식이고 실상은 어머니의 경영권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덕분에 제 청소년기는 암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울해하시는 어머니는 집에만 들어오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새아버지 때문에 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심신이 약해진 어머니를 챙겨야겠다 생각했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새아버지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쁜 건가 막연히 생각했어요. 게다가 새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면 저로서는 물건이 부서지거나 고함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전혀 나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시는지 알게 되었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일찍 조퇴하는 길이었어요. 기운 없이 걸어가는데 맞은편 큰 대로변에 있는 호텔 앞에 새아버지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싶어 가만히 서서 지켜보니 새아버지가 어떤 젊은 여성과 함께 호텔을 걸어 나와 대기시킨 차에 타서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희 어머니 사이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다정한 분위기였어요. 그건 어린 제 눈으로 봐도 틀림없는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머니께 말해야 하나 홀로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가 사춘기였는데 이런저런 집안 사정이 겹쳐져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께도 본의 아니게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새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많이 쇠약해진 어머니가 이 사실까지 알게 되시면 그땐 정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아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아버지의 불륜을 모른 척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새아버지가 어머니께 이혼을 요구했어요.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이혼해야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제가 그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그 모습을 목격한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알겠으니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아이는 건드리지 말라고 사정사정해서 결국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겠다고 한 말 때문에 새아버지로부터 양육비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이혼하게 되셨죠. 아무리 새아버지 경제력에 기대어 살았다 하더라도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부터 집안의 돈이 모자랐었던 적은 없어서 또래에 비해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집안이 쫄딱 망해버린 거나 다름없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신세를 지며 몸도 성치 않으신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야만 했고 저도 대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이게 다 그 개자식 때문이라며 지역 신문에 이혼한 새아버지가 장악한 회사 소식이 실리는 걸 보면서 늘 욕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할머니가 자는 저를 깨우시더니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하나 전하셨습니다. 잠에서 덜 깬 눈으로 할머니가 들이미는 신문을 보는데 새아버지가 장악한 외할아버지 회사가 재정 악화로 다른 사람 손에 인수됐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외할아버지 회사의 새로운 사장이 된 사람에 대해 자수성가형 기업가라며 간략한 소개와 사진이 실려 있더군요. 마침 일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께 신문을 보여드리며 드디어 새아버지가 천벌받았다며 꼴 좋다고 통쾌해하는데 어머니는 못 볼 거라도 본 사람처럼 깜짝 놀라면서 신문을 떨어뜨리고 바들바들 떠시면서 손으로 입을 막으시더군요. 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왜 그러냐고 다급하게 물으니 어머니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신문에 실린 새로운 사장이란 사람이
네 아버지야. 틀림없어. 이름도 얼굴도 똑같아.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존재도 모르고 살아온 아버지가 외할아버지 회사를 인수했다뇨.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한동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던 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회사로 찾아가 제 친아버지를 만나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고 말렸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이 네 친아빠야. 그 사람도 자기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어. 어머니의 말에 틀린 점은 없어서 저도 별 수 없이 어머니와 함께 동행해 제 친아버지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며 따로 약속도 없이 어딜 사장님을 함부로 배려하냐며 저지당할 줄 알았는데 경비원들은 의외로 순순히 비켜주더군요. 그렇게 들어간 사장실에는 제 친아버지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라고는 없어 보였어요.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부르려 했는데 이거 한 발 늦었군. 그 말에 어머니와 저 둘 다 놀랐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를 기억하는 눈치였죠. 자기를 기억하고 있느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아버지는 그렇다고 그동안 일부러 당신을 찾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쪽을 보더니 당신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거냐고 어머니께 반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힘줘서 세게 한번 꽉 잡고는 말했어요. 이 아이, 당신 아이야. 친아버지라는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해서는 제게 가까이 다가왔죠. 그리고 저와 어머니를 소파에 앉힌 후 그간의 이야기를 전부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를 결심을 했고 그렇게 키운 게 저라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조금 훔치더군요. 어머니가 원망이 담긴 목소리로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냐고 아이가 생길 거 알았을 때 알리려고 했지만 이미 떠나고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모두 전해들은 아버지가 어두워진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그동안 성공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대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그렇게 쌓은 인맥으로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 사업을 작게 시작했고 운 좋게 그 사업이 이렇게 커져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순정은 여전했어서 뒤늦게 어머니의 소재를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던 걸 알고 일부러 인수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당신에게 돌려줄 거야. 그러려고 인수했던 거야. 당신이 받지 않을 거라면 이 아이한테 주겠어. 어쨌든 피로 이어진 내 딸이잖아. 저희 세 가족은 그렇게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첫사랑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신 거였는지 제 친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롭게 살림을 합치셨어요. 회사는 제가 원하지 않아 전문 경영인을 새로 고용했고 저는 아버지로부터 회사 지분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고 저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친아버지인데 어쩐지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간의 사정을 전부 전해들으신 외할머니도 쉼없이 우시면서 늦게나마 가족이 모여서 다행이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희를 독려하셨어요. 친아버지는 돌고 돌아 저희에게 온 만큼 어머니와 제게 극진히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도 본인이 딸이 있었다는 걸 몇십 년간 모르고 있었던지라 늘 조심하고 제 눈치를 보지만 피는 못 속이는지 입맛이며 버릇이며 개그 코드까지 저 아주 복사라도 한 듯 똑같았어요. 엄마랑은 달라서 대체 어디서 물려받은 취향인가 싶었는데 전부 아버지 유전이었나 봅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다시 모인 뒤로 별탈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렵게 모인 가족이니만큼 앞으로 더욱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곁에 계신 가족과 함께 늘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